이번 이야기는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고민,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것은 현재 저도 여지까지 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그대로 삶을 살아가 보면서 느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법부님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우리는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 삽니다. 엄마, 아빠, 가족관계, 그 다음에 학교, 친구들, 그리고 자라서 회사를 가면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부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는 세상에 엄마, 아빠가 전부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조금 커지기 시작하면, 어린이집에 가거나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하면 거기서 친구라는 개념이 생겨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친구는 그냥 친구예요. 그냥 재밌게 같이 놀 수 있는 또래들. 이러다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요즘엔 그런 시기가 더 빨리 온 것 같은데,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부터 이 교우 관계가 내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중고등학생 때까지 유지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보다 친구가 내 마음을 더 잘 알아주는 것 같고, 그리고 좋아하는 연예인이 생기면, 같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생기면 그게 더 잘 맞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친구들이 나를 외면한다는 사실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지 말랬는데 친구가 이거 하자 하면 엄마 아빠가 했던 말들은 있고, 막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아무튼 나쁜 짓도 쉽게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 10대 무렵에는 친구가 절대적으로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자라서 대학을 가면 이제 대학에선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나게 되죠. 학교 생활을 같이 했던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이제 20대가 돼서 만나는 또 다른 인간관계의 부류들이에요. 그래서 이때쯤에 사실 한번 상처를 많이 받는 일이 생깁니다.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생각하다가 대학 와서 만나보니까 뭔가 달라.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를 하나 하면 얘도 당연히 이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학 가서 보니까 또 그런 친구들이 아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여기에서 한번 상처를 받게 됩니다. 친구란 무엇인가 이런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적응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중고등학교 때와 나의 대학생활의 친구들은 다르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정도 세상이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대학생활에 익숙해지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갔을 때 여기서 또 다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렸을 때 누군가를 더 생각하다는 마음은 커가면서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유 없이 베풀었던 그런 마음들이 상대방에서 돌아오지 않는 그런 것들에 상처를 받으면 점점 더 굳이 내가 해줄 필요 없겠구나 하면서 그 배려하려고 하던가, 아니면 굳이 내가 베풀던 친절들이 자꾸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사회인이 돼서 사회 초반에 또 이제 그런 거예요. 당연히 선배라면 후배를 잘 이끌어 줄 것이다. 아니면 연장자면 아랫사람들 더 이해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사회에 발디뎠지만 또 그게 와장창 깨집니다. 도대체 그러면 인간관계가 뭘까 라는 고민을 또 여기서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거기서 본인이 깨지면서 스스로 터득해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영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지 않고 힘든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은 다 각자 달라요. 그리고 그 관계 형성 과정, 그 다음에 시간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이건 있어야 돼요. 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일단 내가 누군가한테 잘 보이기 위해 사는 게 아닌 이상에 굳이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힘들어하는 관계 형성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으로 세워져 있다면 그 관계 속에서 힘듦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회사는 보통 조직생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조직생활을 달리 비유를 해보자면 물을 건너가는 배에 한꺼번에 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큰 배에는 선장이 필요하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선장의 명을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배를 어떻게 이끄는지 잘 몰라요. 다만 그 배에 탄 선장 외에 다른 사람들은 선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선원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죠.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서로 뭐 관여가 되려고 해도 잘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원들은 내 일만 일단 하고 선장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되니까요. 자, 이런 부분은 회사에서도 사장이 있고 나는 사원이면 어쨌든 회사의 방침에 따라가야 되는 사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큰 틀에서는 그렇게 일단 가면 돼요. 그런데 이게 선원들끼리의 사이로 들어오면 네 일 내 일만 잘하면 되는데 막 서로 간섭하고 괴롭히죠. 만약에 이제 저쪽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이쪽에 와서 막 회방을 놓는다거나 하는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무조건 참으면 안 돼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는 당신의 구역이 아니다. 저쪽으로 가라. 라고 이제 말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참기만 하면요. 사람의 그 나쁜 심리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내가 처음에 무례한 짓을 했다고 인식을 하고 행동을 한대요. 막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만만해 보이는 사람한테 그냥 일단 찔러보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만만하게 생각하는 그 심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하고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는 말을 해야 그것으로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불쾌함을 표하기 전까지는. 근데 이거 한참 당하다가 참고 참다가 이렇게 폭발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잘 하더니 왜 갑자기 저래? 막 이런 거. 이게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항상 마인드가 그런 게 깔려 있어요. 아니 왜 내가 계속 똑같은 거 할 땐 가만히 있다. 이제 와서 저러지? 라고 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여기는 성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가 이제 악화되거나 내가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는 주저없이 그때그때 이야기를 해야 내가 그러한 일들을 더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양상이 다양하다 보니까 친구들 간에도 이제 막 여러 가지 오랫동안 알아왔는데 오랫동안 안 사이인데 얘가 나한테 이럴 줄 몰랐어 하는 때가 있습니다. 또 뭐 돈이나 배신 뭐 이런 여러 가지도 있잖아요. 근데 오래 알아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조건 내 편이거나 한다라는 건 없죠, 사실. 네, 왜냐하면 그냥 오랜 시간 서로 얼굴을 보고 알아왔다라는 거지 그거에 따라서 이해도가 높아진다? 그건 아니거든요.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살아온 걸 쭉 지켜보고 그 다음에 서로 충분한 생각에 대한 교류가 있었어야 됐고 그리고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 뭐 내가 이 사람한테는 얼만큼 해줄 수 있다라는 뭐 내적인 뭐 마음의 가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그거 아니라 그냥 만나서 웃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낸 게 오래되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반드시 내 편일 거다라는 생각은 사실 나만의 착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해줄 수 있지만 상대방에서 그렇게 안 나올 수 있는 게 더 확률이 크니까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음가짐, 마찬가지로 이것도 타인보다는 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물론 항상 저 사람이 언젠간 나에게 상처를 줄지도 몰라라는 그런 생각을 전제로 깔 필요는 없지만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내가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입더라도 회복되는 시간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내가 인정을 하고 있으면 절대 그 사람은 그럴 리 없어 라는 이런 생각들이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하거든요. 내가 너한테 드린 시간이 얼만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즐겁기 위해서 잘 지내기 위해서 호의 그 다음에 뭐 선의 이런 것들을 담아서 했던 거라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도 늘 말씀하셨죠. 그냥 모든 건 다 변합니다. 사람 관계라고 해서 변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요. 사람이 안 변할 이유도 없습니다. 10년 전에 이 사람이 좋았다고 해서 10년 후에 똑같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모든 부분에 통용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절대 선과 절대 악은 규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틱나탄 스님이 쓰신 책 중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베트남 쪽에는 해안지대가 많다 보니까 그 해적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어떤 선량한 어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떤 어부가 배에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겠죠. 근데 이 어부가 해적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자, 이 어부의 가족 입장에선 해적은 어때요? 굉장히 악인이죠. 내 아버지와 내 남편을 죽인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이 두 곳에 해당이 안 되는 제3자들은 해적이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막 이렇게 비난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또 뒤집어서 보면 이 해적도 누군가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였어요. 자, 왜 해적을 했느냐? 자, 병든 노모와 굶어 죽어가는 자녀, 그리고 몸이 불편한 아내. 어떻게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농사를 지을 땅도 없고 장사를 할 돈도 없어요. 근데 돈은 마련해야 되겠어요. 정말 생각을 하다가 그럼 해적질이라도 하자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 그냥 돈만 가져올 생각이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게 돼서 범죄자가 됐죠. 자,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을 해친 것은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그건 잘못된 부분은 맞아요. 하지만 이 해적도 마찬가지로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해적질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변명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정말 절대 악이라고, 나쁜 거라고만 볼 수 있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측면에 따라서 모든 것들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도 그걸 중심으로 놓으셔야 돼요.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몇 년 후에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달라진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했던 사람이 확 변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관계에서 내가 불편하고 힘들었을 때 딱 규정을 지어서 놓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힘들면 떨어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떨어져 있다가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만났을 때 막 거부감을 가지고 보기 싫어하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가게 내버려 두면 됩니다. 지금 당장 힘든 것은 나를 보호하는 적극적인 행동들을 취해야겠고, 그렇지가 않다면 흘러가는 대로, 그리고 뭔가 막 같이 해야 되는 틈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한다면, 자, 그렇지만 같이 가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내가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죠. 스님들 사이에 이런 말 진짜 많이 쓰는 게 있어요. 불각은 불가원이다. 이게 너무 가까이 할 필요도 없고 너무 멀리 할 필요도 없다라는 의미예요. 사실 누구나 개인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잘 없을 거예요. 심지어 나하고 같이 사는 가족일지라도 나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걸 그리 달가워하지 않아요.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아끼는 사람일지언정 넘어올 수 없는 선을 분명히 해서 서로 그 선을 넘나들지 않아야 추후에 감정이 상하는 일도 덜하고요. 그 상한 감정을 되돌리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난 저 사람 싫어 이걸 막 표시내고 다닐 필요 없어요. 적당한 거리에 멀리 두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 상황이 또 바뀌어서 이 사람이 나하고 뭔가를 같이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불각은 불가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거리간의 유지를 잘하는 거죠. 왜 자석도 보면요, 이렇게 다른 것끼리 보면 같은 것끼리 두면은 이렇게 밀어내잖아요. 어느 정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너무 찰싹 달라붙는 거 아니고 어느 정도 간격이 이렇게 있는 거. 그게 가장 좋은 인간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스스로 항상 마음을 다독거려야 돼요.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게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만 그 상대방이 믿음을 그르쳤다고 해서 그걸 원망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도 어느 정도 그러한 부분을 간과했다라는 걸 인정하고 추스러야 되고, 항상 그리고요,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다 보면은
내가 100% 피해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100% 피해자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10% 정도는 나를 지킬 수 있는 어떤 방어막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다 드러내 보여줘 버리니까. 물론 그런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나쁜 사람은 맞기는 한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가 100% 마음을 열었을 때 이 사람이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걸 감수한다면 항상 100% 오픈하세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어떤 상처를 감당하기 어렵다 할 때는 친소에 따라서 퍼센트가 달라지겠죠. 마음을 50%, 60% 이렇게 열 수 있을 거예요. 그 선을 정해놓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상대방과 나를 모두 위해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거니까요. 인간관계를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모든 걸 간쓸게를 다 빼서라도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의 부류와 그것까지는 못해주는 사람과 아유 그런 거 해줄 필요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 놓는다면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지 않을까요? 누구에게나 100% 오픈마인드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사실 정말 부처님 혹은 아라한의 경지까지 되는 사람이나 누구의 이야기나 들어줄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떠한 마음 상태에 스크래치가 안 나는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적정 수준의 단계를 정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 단계가 내가 명확하게 경계를 지어놓지 않아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가는 순간 모든 인간관계에서 편안해지는 순간이 또 옵니다. 참 그러니까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현생을 살면 우리가 좀 더 인생 2회차라고 하잖아요. 그럼 좀 더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삶을 사는 방식들이 계속 새롭고 또 배워가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인정을 하세요. 왜 사는 게 익숙해지지 않냐 불평하지 말고 이게 삶이구나 하고 인정을 하고 그 위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마음의 분노 이런 것들 쉽게 안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넓게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의 서울입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있는 곳은 지구라는 곳의 아시아의 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 지구는 은하계의 한 별입니다. 이 은하계엔 태양도 있고 지구도 있고 뭐 수금지와 목토 이게 다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에도 전 지구와 우주와 막 공간이 확장돼서 나아가요. 그런 데서 보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우주에서 보면 우리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먼지 같은 존재거든요. 그런 점을 이렇게 확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시 우리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너무 깊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 당장 이렇게 나만 죽을 것 같이 힘든 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넓어질 겁니다. 나 혼자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될 때는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 또한 누군가의 위로를 해줘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면서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는 나 괴롭히지 마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1차적으로 일단 인간관계에 덜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을 해도 통하지가 않는다 하면은 거리를 유지하세요. 근데 거리를 유지하는데 이걸 자꾸 침범한다? 그러면 그때는 싹둑싹둑 가위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는 정말 안 보겠다고 하는 거겠죠. 자, 이렇듯이 인간관계는 누가 정리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돼서 정리를 해야 돼요.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가서 엄마가 저거 해줘. 아니면 언니한테 가서 언니 나 저게 싫은데 저거 좀 치워줘. 이게 됩니다. 그런데 다 큰 성인은 자신의 인간관계 그리고 내가 내뱉는 모든 말,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힘들지만 용기를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걸 시작해야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중심이 돼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힘들다 하고만 있으면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을 내뱉으세요. 아셨죠?
나 힘들어라는 말, 그 다음에 괴롭히지 마라는 말, 이런 것들은 반드시 내 입을 통해서 나가야 100%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다 변합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 언젠간 사라집니다. 평생 나하고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좋은 사람들은요, 마찬가지로 좋은 사람들 내 옆에 평생 있지 않습니다. 그때 좋은 그 인연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옆에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미워요. 나한테 요거 잘못했다고. 근데 헤어지고 나서 울 거잖아요. 힘들다고 할 거잖아요. 있을 때 잘하세요. 그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정말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인연은 그렇습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있을 때 감사하고 싫은 것은 조금만 지나가면 사라지니까 막 발작 일으키듯이 싫다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바라보고 물 흘러가도록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지금까지 제가 말이 좀 이상하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을 때 그냥 가장 편안한 방법을 찾았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방법을 찾아가셔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지내다 보면 내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부디 편안하고 평탄한 인간관계만이 없다라는 걸 알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